제가 이걸 어떻게 샀을까요? 언박싱 영상이 아닙니다. 며칠 전에 제 사무실에 바퀴벌레 큰 게 들어왔어요. 스프레이로 된 약을 뿌려서 죽이기는 했는데 아예 안 들어오길 바라게 됐어요. 들어온 놈을 죽이는 것보단 아예 안 들어오게 하는 게 뭐가 있을까 해서 바퀴벌레 퇴치라고 네이버에다 검색을 했죠. 스마트 스토어로 연결됐는데 너무 다양한 상품이 있다 보니까 고르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결국 가격은 거기서 거기니까 리뷰가 많은 걸 고르려고 했죠. 그래서 하나를 클릭해서 들어갔는데 좋다는 사람도 많지만 안 좋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뒤로 가기를 해서 나왔죠. 그 다음 단계가 결국에는 진짜로 어떤 제품을 써보고 효과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실사용 후기가 필요했죠. 그래서 블로그를 찾게 됐는데 이게 네이버 블로그를 보면 그냥 네이버 블로그는 그 자체가 광고라는 느낌이 마구마구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카페나 웹사이트를 뒤지게 되죠. 거기서 댓글을 보죠. 저는 어디 맘카페가 검색이 됐는데 이 제품이 좋다고 한 사람을 발견했어요. 댓글에서 우연히 이 제품의 이름을 알게 되었고 그걸 스마트 스토어에서 검색을 했죠. 그랬더니 제가 살 당시에도 이 제품에 달린 후기가 16,000개가 리뷰가 달린 거예요. 어마어마했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무리 조작이라고 해도 16,000개면은 조작이 아니지 않나? 16,000개의 아이디가 필요할 텐데 못해도 이 10,000개의 아이디를 어디서 구해요? 그리고 한 달 사용기도 있었고 아이디를 돈 주고 구한다고 해도 엄청난 거예요. 결국에는 안 좋다는 후기도 있었지만 저는 이걸 사게 됐어요. 믿고 싶은 대로 믿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언박싱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과정을 잘 살펴보세요. 스마트 스토어에서 장사를 잘 할 수가 있어요. 쇼핑몰도 잘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 물건을 사게 된 가장 근본은 믿음이었어요. 그 믿음을 준 게 신뢰감을 주는 상세 페이지였느냐? 아니요. 그럼 후기에서 믿음을 주었느냐? 아니요. 블로그였냐? 아니요. 그럼 스마트 스토어 상단이었냐? 아니요. 그럼 파워링크가 효과를 줬냐? 아니요. 저는 파워링크 절대 클릭 안 해요. 바로 맘카페에 달린 그 짧은 댓글 한마디였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결국 진짜 사용자가 썼을 거라고 생각한 그 맘카페. 보통 맘카페는 가입 절차가 까다롭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홍보하는 사람은 아닐 거다. 거의 없을 가능성이 있다. 라고 믿은 거죠. 그걸 믿고 나서 그 다음에 스마트 스토어에 가서 싼 가격을 찾은 거죠. 이 제품은 한 군데서 파니까 더 싼 가격은 없지만 생각지도 못한 데에서 저는 믿음을 가졌고 그걸로 인해서 후기가 안 좋은 후기가 있어도 사게 된 거죠. 이게 3만원짜리예요. 자, 이게 바로 앞에 영상에서 말한 사회적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매할 때는 믿을 만한 사람이 추천한 걸 사죠. 이걸 다시 보면 새롭게 출시된 차를 예로 들게요. 뉴스나 이런 데서 통계상 10만 대 중에서 결함이 1%가 있다 라고 발표했다고 해봐요. 사실 어떤 제조 공정이건 불량은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사는 게 합리적이에요. 불량이 없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친구가 이 차를 먼저 샀는데 결함이 있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차를 못 사죠. 그 친구가 재수없게 1%에 걸린 거죠. 그 1%에 속한 사람인데 저는 그걸 보고 안 사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만약에 조금 이 결함의 퍼센트를 높여서 통계상으로 10%라고 해봐요. 10대 중에 한 대는 불량이 나와. 근데 내 친구가 샀는데 문제가 없어. 그리고 내 친구가 나한테 야 그건 뽑기운이야 라고 한다면 나는 살 가능성이 무척이나 커지죠. 이게 바로 사회적 증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스마트 스토어가 잘 되는 방법이 무조건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상세 페이지를 잘 만들어야 되고 목록에서 상단에다 올려야 되고 파워링크를 걸어야 되고 네이버 블로그에다가 리뷰를 남겨라. 체험단을 운영해라.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만 올리면 되는 거고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증거. 이런 제품의 경우에는 맘카페 아니면 진짜 실사용 후기가 많이 올라오는 뽐뿌나 클리앙 그런 사이트들을 보면 댓글이 신뢰감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맘카페도 홍보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어요. 네이버 블로그만큼 광고라고 그렇게 쉽게 판단되진 않아요. 불신에서 신뢰도로 넘어가는 건 딱 이 1도 요 정도만 해도 결정적인 차이가 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맘카페에서 요 1도가 딱 바뀌면서 불신에서 신뢰로 넘어온 케이스죠. 그럼 리뷰에 안 좋은 댓글이 있어도 결국에는 사보자 라고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말한 걸로만 봐도 제가 했던 행동들만 봐도 이렇게 하면 답이 나오죠? 제가 이상한 게 아니죠? 유별난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답은 스마트 스토어에서 잘 팔고 싶다? 그렇다면 아까 전에 상세 페이지나 뭐 네이버 블로그 체험단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해놓는 건 당연히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 맘카페나 클리앙 같은데 댓글이겠죠?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이런 신뢰감이 없다면은 나머지는 무용지물이다 라는 것이죠. 자, 이제 생각해볼 문제예요. 제 영상을 보고 좋아 맘카페나 뽐뿌
클리앙 같은 데다가 댓글을 달아야지 라는 마음이 들었죠, 분명히. 그런데 막상 이걸 해보려고 하면 어때요? 가입도 복잡하고 글 쓰려면은 단계를 거쳐야 되고 며칠 기다려야 되고, 이런 카페에서 미리미리 다 조치를 취해놨어요. 가입하고 나서 일주일 있다가 해야 된다, 아니면 뭐 댓글을 몇 개 달아야지 글을 쓸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놨죠. 이렇게 되면 결국에 이런 부분은 노력을 안 하고 편한 것만 노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상세 페이지에다가 더 이렇게 작업을 열심히 더 하고, 이미지 추가하고 이모티콘 넣고 썸네일 바꾸고 파워링크나 걸고 돈 주고 광고를 하는 거죠. 그리고 더 잘 되는 강의가 없나, 이렇게 스마트 스토어 강의를 찾아다니죠. 진짜 중요한 요소는 건들지도 않은 거예요. 그 노력은 하기 싫고 편한 요소만 노력을 하고 싶은 거죠. 별로 그게 판매의 중요한 요소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다 하고 싶은 노력만, 편한 노력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봐요. 이런 노력은 누구나 다 해요. 개나 소나 다 해요. 결국에 이런 노력은 아무리 노력해봐야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괜히 일만 더한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자기 개발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변해야 돼요. 내가 아까 그렇게 불편함을 겪으면서도 내가 맘카페를 침투해서, 클리앙에 침투를 해서 내가 댓글을 쓰겠다, 이런 내 마음의 변화, 내 자세의 변화, 어떤 성공의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변하지 않으면 불편하지만 진짜 꼭 해야 될 노력.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그런 동기부여나 노력 얘기를 들어도 별로 변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답을 찾아내야지, 아 이거다, 깨달음이 있어야지 진짜 노력을 하게 된다. 아 근데 이런 얘기하니까 자꾸 싫어요 누르고 조회수도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나는 이게 맞다고 봐요. 일단 내 생각은 이래요. 이번 영상도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편하게 찍으니까 영상이 잘 나오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빠이빠이.